네, 어젯밤 있었던 북한 위성 발사와 관련해 소식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전문가 연결해 관련 내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북한이 발사한 물체 군사 네, 정찰 위성으로 보면 될까요? 뭐 그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세 가지 네, 측면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이제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 실패를 인정을 했습니다. 좀 전에 인정을 했고요. 네, 신형 로켓 1단계 비행 중에 폭발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항적 방향을 보면 이 동창리에서 발사가 이루어졌는데 서해상 남쪽 방향으로 발사가 된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건 이제 작년 11월 달에 만리경 1호 정찰위성 발사 그 방향과 일치한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제 정찰위성 발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정보당국이나 일본 정보당국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이번에 군사 정찰위성 발사는 그 정확하게 맞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북한이 이제 정찰위성 발사를 세 차례 정도 더 한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이 그 올해 들어서 첫 번째 발사였지만 이제 실패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어제 아침에 발사를 예고하고 하루도 네네. 지나지 않아서 24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발사를 했습니다.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그것은 뭐 한중일 정상회담을 다분히 겨냥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 이제 발사 예고는 한중일 정상회담 직전에 했고, 그 다음에 발사는 한중일 정상회담 직후에 한 겁니다. 리창 총리가, 중국 총리가 이제 귀국한 직후에 기상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발사를 했다라고 봐야 되는데, 결국 한중일 정상회담에 대한 북한의 불편한 속내가 이번 발사를 계기로 정확하게 좀 북한의 속내가 드러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 북한으로서는 한중일 정상회담이 실제 북한을 압박하는 쪽으로 가는 이것에 대한 불안감들을 표현하면서 대외적인 입장을 그런 식으로 표명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북한이 불편한 속내를 좀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요. 네네. 그래서 상당히 좀 급하게 발사에 나섰다고 보시는 거 아닌지요? 그렇습니다. 이제 북한이 급하게 발사한 것들은 결국 실질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타이밍을 이제 본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결국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준비는 계속 해왔던 것이고, 그렇게 보면 시점 자체를 이번에 한중일 정상회담을 겨냥했기 때문에 상당히 급하게 발사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북한은 그동안 이 러시아로부터 기술 협력을 받았다는 의혹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 부분은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이제 그 초기 폭발이 이루어져서 이제 기술 협력이 어느 정도 돼 있는지 확인이 쉽게 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번 실패 원인 중에 북한의 기술과 러시아 기술이 급작스럽게 결합돼서 실패한 것 아닌가 이런 또 조심스러운 추측도 한편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 러시아 기술 협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좀 더 시간을 두고 많은 실험을 통해서 기술 협력의 수준들이 올라가야 되는데, 북한도 급하고 러시아의 기술을 북한이 빠른 속도로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닌가, 이런 조심스러운 또 판단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기술적인 미흡함을 개선하기에는 마침 한일중 정상회담이 또 이 타이밍에 열려서 북한이 조금 성급하게 발사를 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조만간 네, 재발사에 그렇습니다. 나설 가능성은 있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재발사 가능성은 뭐 충분히 있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지난번에 그 군사정찰위성을 4번 발사하겠다고 했고, 한 번 쐈고, 3번의 발사를 올해 안에 하겠다. 이게 이제 북한의 입장이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번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를 그 북한이 어느 정도 수정을 하게 된다면 재발사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통상적으로 보면 이런 실패가 이루어지면 몇 개월, 2, 3개월, 최소 2, 3개월의 텀을 두고 아마 발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만, 어쨌든 기술적인 문제가 빨리 해결이 된다면 좀 더 빠른 속도로 재발사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이번 실패는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좀 그 국제사회에 북한의 기술력의 문제점들을 노출시켰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빠른 속도로 좀 개선한다 이런 차원에서 또 국제사회에 북한이 갖고 있는 군사적 능력을 보여준다 이런 차원에서는 재발사의 속도를 최대한 빨리 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한일중 정상회의가 있었죠. 그리고 네네. 어젯밤 이제 조금 전 북한이 발사를 했는데 향후 한반도 정세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한반도 정세 영향은 이제 이번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정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바로 미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재발사의 가능성이 있고요. 그 재발사를 통해서 북한의 ICBM 능력이랄지 또는 군사 정찰위성 능력 이런 것들을 이제 강하게 보여줄 가능성이 높은데 뭐 그렇게 된다면 이제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은 당분간 더 격화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 뭐 북한 입장에서는 한반도 정세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중국과 러시아와의 협력 이것에 이제 북한이 그 공을 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지금 이제 그 한미일 대 북중러의 군사적인 대결 구도 이것이 좀 더 격화되면서 그 한반도 정세가 좀 더 어려운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좀 더 높아지는 것 아니냐 뭐 그런 전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밤늦게 감사합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연결해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